자, 아웃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좋은 실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큽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도의 실적 가지고는 이 AI 버블론을 좀 잠재우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시장은 여기에다가 2차 전지발 악재도 있고 내일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 어떻게 할 것인가,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확실히 계속 난관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이제 연말을 잘 마무리 지어야 할 텐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국 시장을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을 전반적으로 바꾸진 않았지만 여기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내년에 대한 좋은 전망들을 저희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새벽에 발표한 실적을 분석해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청사진까지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AI 거품론, 오라클이 또 부담을 줬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이 미국 시장도 흔들렸고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꽤나 큰 조정, 좋은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저희는 좋은 것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은 일단은 너무나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자, 2026년 회계년도 1분기, 미국으로 따지면 이 회계년도 1분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9월, 11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매출은 136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실적,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56%나 증가한 엄청난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도 56%대, 거의 57% 가까이 나오면서 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 역시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64억 2천만 달러가량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배 넘게 168%나 증가했습니다. 이러면서 주당 순이익은 4달러 78센트,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역시 1달러가량 더 높게 나오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이렇게 잘 나왔으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년 연초에 좋은 실적을 발표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1분기의 실적이 이렇게 좋았던 것도 좋았던 것인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그러면 D램이나 메모리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일단은 다음 분기,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이 전망치를 내놨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EO가 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내년은 당연한 것이고 내후년에도 공급자들이 더 우위를 갖는 시장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가격 결정력이 오히려 공급 업체들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마이크론 CEO가 지난 분기에 D램 가격이 일단 20% 급등을 했고 그리고 현재도 전체 수요의 50에서 60% 정도만 충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내년에는 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더 좋아지겠죠. 이러면서 HBM 시장, HBM의 총 시장 규모도 더 빨라지고 성장률도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올해 2025년에 이 HBM 시장이 총 350억 달러 정도 수준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28년에 1000억 달러대로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산을 해보면 연평균으로 매년 40%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000억 달러 HBM 시장이 성장하는 것은 그전까지는 저희가 예상했던 게 요보다 한 2년 늦게 2030년 정도가 돼야 HBM 시장이 1000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훨씬 더 빨라질 거라는 거죠. 2년 정도 더 당겨질 거다라는 예상을 하면서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좋은 이야기,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선언해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시장도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의 주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JP모건에서 목표 주가 높였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는 골드만삭스가 또 이번에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이번에는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 실적 눈높이 또 올려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골드만삭스가 그전에는 15조 원 정도 언저리가 나올 것이다. 15조 원 조금 안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19조 원까지 다시 상향을 했습니다. 다른 투자은행들과 눈높이를 좀 맞추는 그런 수준의 목표 영업이익을 제시를 했고요. 메모리 강세 여전할 거고 환율 지금 높잖아요. 이러니까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조금 더 업사이드가 생길 겁니다. 내년에는 이러면서 가전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좋지 않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부품 원가들이 상승을 하면서 가전이나 스마트폰 이쪽에서는 좀 부진할 텐데 이게 메모리 강세와 환율 효과 때문에 4분기의 실적 개선세를 보여줄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 올해부터 2027년까지 EPS 주당 순이익 추정치를 더 상향시키겠다. 8에서 36%까지 더 상향을 시키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주가로 따져서 내년 삼성전자의 PBR을 계산을 하면 1.4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PBR이 많이 높게 나왔을 때가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 한 2배 조금 더 넘는 수준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은 현재 한 1.4배밖에 안 되니까 과거 사이클의 한 중간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매우 지금 가격 매력적이다. 이 실적 성장이나 주가가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여전히 리스크 대비해서 매우 할인되어 있는 가격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골드만삭스는 14만 원 제시했고요. 우선주는 11만 원까지 제시를 하면서 모두 업사이드가 지금 30% 넘게 상승할 여력이 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삼성전자 좋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요. 결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이번에 PBR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내년에 일단은 올해도 실적이 많이 개선됐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근데 지금 올해 연말까지 전반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삼성전자 PER이 17배 조금 안 되고요. 하이닉스는 10배 정도. 근데 마이크론이 13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훨씬 잘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PBR이 낮은 상황이죠.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근데 2026년 내년이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기적적으로 매우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100조 이야기 나오고 SK하이닉스도 막 90조 넘을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PER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랑 비교를 해봤을 때 획기적으로 매우 싸지는 수준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 시장의 가격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은 여전히 내년에도 12배, 10배가 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내년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다시 재평가해야 되고 만약에 주가가 안 가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삼성전자, 골드만삭스, UBS 전부 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높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여기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